나도 하는 거야? 아니 먼저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게스트는 마지막에 모셔. 야 못하면 어떡해. 아니, 다 못해. 그럼 못하는 대로 하는 우리 거지. 다 못해. Yeah, yeah. 어쩌면 청춘 메비우스 다시 돌아왔네.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왔어.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기록이 기록 yeah. 기록이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너무 궁금해 죽겠지. 우리 캐나다에서 처음 만나서 이렇게 친구가 됐었어. yeah. 우리 나이도 똑같은 아주 중마고 yeah. 우리 토론토에서 우리 카페도 가고 굉장히 재밌게 놀았지. yeah. yeah. 역시 프리스타일 너무 힘들어. yeah. 리키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가워. yeah. 한비 좀 도와줘. 안 되면 넘겨 Yeah. 빨리. 오케이. 예. 오늘 처음 봤네 리키라는 사람이 우리와 동갑이라는데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옆에서 에이, 같이 녹음한다는 게 신기해. 나의 우디 나는 한비 이분은 대체 뭔데 리키밖에 아직 생각 안 나. 한국 이름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리키만 남은 채로 난 영어 이름만 여기 있어. 내가 영어 잘한 것도 아닌데 왜 캐네디안 갔다 온 사람들이지. 난 캐네디안 코미디안 I'm a rapper 모두가 따라와. yeah. 다음 래퍼 가기 전에 좀 있으면 오늘 리키의 랩을 듣네. yeah. 비트가 끝난 뒤에 Yeah.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네. 비트가 터져줘야 다음 개로 넘길 텐데 점점 넘어가지 않니. 어디까지 가야 되니. 나 진짜 힘드네. 래퍼라는 타이틀은 내게 이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야하. 이거 뭐야? 요 이거 진짜 뭐야? Yeah, yeah, get it, yeah, let's get it, yeah, let's get it, let's get it, get it, man. 기록. 이거 너무 힘든데 이 비트? 언제 들어? 이거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줘. 뒤에 다 준비하고 있어. 예. 오늘의 래퍼가 다르다. 한번 보여줘. 오늘의 주인공은 리키. Yeah. 5초 뒤에 리키 랩을 들을 수 있어. 모두 기대해. 예. hold up. Yeah. 꿈은 아주 비대해. Come on. 요. 보여줘. 보여줘. 내가 지금 있는 곳 Yeah. 어쩌면 청춘. 어쩌면. 난 리키라고 해. Yeah. 지금은 그냥 기록이라 불러줘. Yeah. 나의 이름 기록. 기록. 오늘 all black. 다 같이. 정말 떨리는데. 얘는 나 한 번도 못 해봤는데. Yeah. 정말 어려운데. 나는 지금 재밌게 즐겨볼라 해. Yeah. Yo,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내 얘기를 재밌게 들어줬으면. Yeah. 야, 그 Yeah. 리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 우리 이렇게 녹음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얘기도 해보자. 친구 요즘에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돼서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어쩌면 청춘 오하나 같은 이런 팟캐스트 이런데 이 팟캐스트 나왔다는 것을 어디 가서 자랑도 좀 하고 우리 청취율 높여주는데 조금 기여하고 싶은 바람이 있길 Yeah, 바래. we gotta do, yeah. man. 한비 이제 마지막 너가 랩으로 마지막 끝내줬으면 해. 다 yeah. 끝났는데 뭐를 화냐냐. 다 끝났네. 이제 완전히 끝났잖아. 요. Yo, 요. 자연스럽게. 예. 야 이렇게 아유. 프리스타일. 근데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까 박자 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약간 양동근인 줄 알았어 처음에. YDG. 그러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네. 실제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아. 누구 앞에서 혼자 이렇게 거울 보고는 많이 해봤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 웃기는 네. 게 이게 랩하던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진짜 지나가는 일반인으로 사실 예. 그냥 갖다 놓아서 그냥 랩한 거예요 사실.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거야. 그거랑. 정말 이게 힘든 거라서 대단한 근데- 거야 진짜. 맞아. 또 확실히 오늘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예. 저는 이제 네. 진짜 뭐 그냥 랩은 이제 음. 진짜 리스너의 입장에서 어. 듣고 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이런 장소에 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일단 네. 이게 누가 보면 대단한 줄 알겠어요. 진짜 하나도 대단할 거 없는 여러분 곳인데 여기는 아주 럭셔리의 끝판왕이고 우리 완전 저희가 금수저 펜트하우스에서 하는 줄 알겠어. 우리 맨날 제가 지하실에서 한다 했는데 그런 꿈의 공간. 막 여기 63빌딩 보이고 그러는 줄 알겠어 펜트하우스 지금. 팬티 살 돈도 없다 지금. 펜트하우스. 야, 역시 역시 말 장난이 아주 대단한데 오늘 시작부터 아주 달리는데. 아무튼 뭐 네. 오늘 뭐 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치,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 아 저희가 그래서 리키가 아니라 끼룩 우리 이제 끼룩이라고 불러야 돼. 끼룩 리키라고 부르지 말고. 예. 끼룩이 왜 끼룩이? 끼룩 씨. 제 이제 네. 본명이 네. 기욱이기 때문에 아. 별명으로 예, 이제 별명이. 끼룩이라는 별명 네.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끼룩이 네. 지금은 편하죠. 네. 근데 영어 이름은 왜 리키예요? 하필이면? 그거를 내가 한국에서도 듣게 될 질문일 줄은 몰랐는데 왜 하필 리키일까? 캐나다 어. 있을 때는 많이 들었어요. 네. 왜 이제 어. 이름이 리키냐. 어. 근데 어. 사실 뭐 그게 음. 뭐 우리 우디 같은 경우도 앤디지만 앤디? 사실 그게 네, 앤디지. 큰 처음 알았는데 아, 앤디. 저 영어 이름 앤디예요. 저한테는 앤디가 편한 네. 최악이네. 사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냥 그치, 지막 찍는 거막 편하니까. 찍는 거. 제 이름은 맞아, 케빈이었어요 사실. 케빈? 여기 아, 무슨 하나 무슨- 공개되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든 케빈. 뭐 되게 혼자서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케빈? 마약할 것 같죠 어. 마약. 거의 마약하고 나중에 인생 망할 것 같고. 여튼 오늘 좀 네. 아니 게스트 소개를 네. 좀 해야지. 네, 우리 게스트를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가오톡을 하면서 스피드 퀴즈로 많이 했었는데 저번에 한번 게스트를 초대해서 스피드 퀴즈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는 그 재미를 뽑아내기 너무 힘들다. 노잼이다. 그야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다 그냥 재미가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우리 뭐 대단한 연금술사도 아니고 재미를 뽑아내기커녕 우리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한 거야. 그래서 그치. 이번에 저희가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로키 주제가를 통해서 로키 주제가를 틀고 끼룩이에 대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리키 마틴? 네 그러면서 이제 끼룩이 계속 헷갈릴 것 같아. 그냥 리키 하면 안 돼? 리키 하면 안 돼? 안 돼요? 끼룩이 끼룩. 오케이. 자기의 본인의 네. 의사를 따라야지. 오케이. 어제는 끼룩 씨의 끼룩. 그런 다양한 그런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 친구인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그러면 노래 한번 주시죠. 네. 네, 어쩌면 청춘 갑오톡에 찾아오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끼룩 씨입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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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키가 네. 누군데요? 어제는 1991년 11월 27일생. 지금은 안양에 거주하고 있죠. 네,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안양 지금 바닥을 지금 주름 잡고 있는 이제 리키 이렇게 왔는데. 역시 리키. 네, DJ 우디와는 이제 캐나다 유학 시절에 토론토에서 이제 함께 거주한 경력이 있고요. 이거 엄청난 경력이죠. 네. 여튼 들어보죠. 그래서 본인을 이제 감성충이라고 부를 정도로 감성이 또 풍부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감성적인 EDM을 또 즐겨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끼룩이의 노래 추천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방대 출신이지만 칩보를 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노력을 한 끝에 최근에 또 취업에 성공했다는 또 따끈따끈한 소식을 이렇게 들고 오신 게스트인데 네, 이번에 한번 취준생이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취준생이 아니야. 원래는 취준생으로 모셨는데 취준생이 아닌 상태에서 와서 역시 우리가 딱 네. 섭외하려고 하면 더 잘 되는 잘 거예요. 돼.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항상 섭외 요청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잘 되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좋은 소식으로 제가 어제 그 또 좋은 소식을 들어가 아주 기분이 또 좋은데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에 참여해서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끼룩 씨가 잘 됐으니까 맥주 한 턱 쏩니까 안 쏩니까? 쏜다 말이야. 맥주 한번 쏘세요. 네, 그래서 끼룩 씨 이런 양력을 가지고 있는 끼룩 씨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이렇게 리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좀 조사를 끼룩. 어쨌든 끼룩이에 대해서 이번에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그래서 덧붙일 거 혹시 있나요? 덧붙일 말 혹시 있으면 하나 또 덧붙여주세요. 양력에. 네. 뭐 제 네. 양력에 덧붙일 게 있다면 음. 좀 어제 취준생이었는데 네. 어제 또 직장이 돼간 그러니까요. 이런 네. 셈이 됐는데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아무튼 저는 네. 정말 이 프로그램의 제목에
맞는 그런 어쩌면 청춘. 음. 좀 어제 이런 또 제 청춘이 무엇인가. 네. 또 이제 뭔가 합격을 했다 이런 소식을 받게 되니까 주마등처럼 네. 그 나의 청춘이 이렇게 아, 그렇지. 지나가고.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아. 감성적이야 역시. 네, 그런 거를 저는 감성 이제 얘기? 아, 감성 기록? 감성 기록. 예. 그래서 좀 이제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제 얘기를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네,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끼룩 씨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이제 많을 텐데 한번 끼룩 씨의 면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씩 가보죠. 네. 그래서 아까 감성충이라고 했는데 왜 감성충으로 본인이라는 사람을 딱 요약을 하셨는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약간 감성을 되게 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 그거 아니야? 나는 오늘 야, 눈물을 눈물 흘린다. 약간 이런 감성이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근데 리키 다행이네. 끼룩이 감성은 나 끼룩이 감성은 큰일 날 그러니까 뻔했어. 나는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 그냥 그런 대중성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어. 약간 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네, 저는 그래서 이 감성을 좀 나는 전도 좋아하고, 굉장히 후한 평가. 네, 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 그래서 가끔 눈물 흘릴 줄 알고 깜짝 놀랐지. 아, 그러면 여기 안 데리고 왔죠. 눈물을 흘린 적이 없던 걸로. 눈물을 흘린다. 네, 그래서 한번 본인을 감성충으로 요약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네. 어떤 이런 감성충 이런 것도 사실 뭔가 이게 감성적인 것만 어필을 하면 사실 네. 방금 이제 네. 한비 씨도 얘기를 하셨지만 네. 그것만 눈물만 흘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요즘 또 충이란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렇죠. 어떤 무게를 좀 가볍게 하고 싶어서 이 감성충이라고 이게 얘기를 네. 해봤고 네. 근데 제가 뭐 감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를 사람이 그 감각이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좀 다채롭게 표현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뭐 먹었는데 맛있다, 뭐 봤는데 좋다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번 그 비노 씨 나왔을 때 네. 그 앞에 부분에 OST를 들었을 때 그 비트가 그냥 좋다 이런 거보다는 아 이 비트를 들으니까 내가 일본의 대나무 숲에 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표현이 이런 게 뭔가 좀 재미있고 또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감성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네. 예를 들면 예술 쪽이나 네. 작가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이제 저 또한 나름대로의 음. 그런 거를 좀 이제 가지고 있어서 감성충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또 소개를 했어요. 하루가 끝나고 또 집에 가서 발바다가 많이 힘들었지. 약간 이런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느낌 아닌가? 아, 오케이.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그 감성을 풀 때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들을 때 뭐 가사를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스타에 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다든지 본인이 뭐 하고 있는 활동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좀 글 쓰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뭐 이제 이런 감성적인 면을 떠나서 제가 이제 그 어쩌면 청춘을 이제 듣다가 그 한비 씨의 말에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진짜 뭐였냐면 애청자네. 나 처음 봤어. 야, 감동이야. 저 VIP예요. 나 오늘 자기 전에 감성적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제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맞아. 우리는 이런 감정에 쌓인 노폐물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맞아. 사실 명언했었지, 그렇죠. 그런 방법이 정말 사람마다 다양하고 맞아. 각자 그 자기 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네. 저는 이제 그런 이 글쓰기로 이제 어떤 제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좀 투영시키고 이런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일기도 쓰고 이제 페이스북에는 뭐 글을 올리진 않지만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을 올릴 때도 그냥 뭐 사실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 멋있는 거 올리고 뭐 그냥 글은 뭐 거의 쓰지도 않고 뭐 해시태그를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너무 흔한데 그렇죠, 엄청 많죠. 저는 그냥 그런 게 뭐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네. 때가 있지만 네. 그냥 그렇게만 올리는 건 좀 심심하고 거기다가 뭔가 어울리는 글귀라든지 제 생각을 좀 녹여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냥 뭐 한 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한 줄이 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뭐 10줄이 되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뭐 옛날에 과거에는 네.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SNS 작가들 요즘은 굉장히 또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출판을 많이 하는데 맞아. 이제 저도 나름대로 그런 거를 좀 준비를 약간 했었어요. 욕심이 있었구나. 욕심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컨셉을 좀 잡고 내가 어떤 글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정제를 해가지고 적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좀 하고 막 그랬는데 게시물 한 10개까지 올렸나? 많이 했네요, 10개면. 근데 지금까지 10개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좀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뭐 이제 하다가 이제 좀 말버린 좀 그런 경험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네. 그래도 욕심은 확실히. 있죠. 근데 사실 뭐 지금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비 씨처럼 누구나 예술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이제 또 요즘 열리는 그런 마음이 그죠. 텐데 요즘에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SNS 작가들 또 너무 많이 생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요즘 뭐 개나 소나 글 쓴다. 네가 뭔데 작가냐? 작가라는 뭐 타이틀 입에 네가 올려도 되냐? 뭐 자기 소개하는데 작가라고 써놓으니까 진짜. 그렇게 뭐 시비 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할 일 없네. 그러니까 되게 권위적이신 분들이네. 엄청 까이죠. 또 매장을 당하죠. 그런 아. 분들은. 자기 이력이나 조금 올리지 무슨 남의 이력 올리는 걸 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쵸. 저는 이제 그런 글 쓰는 걸로 이제 좀 제 감정이나 어떤 저희가 가진 감성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방금 인스타를 좀 봤는데 아이고. 그래서 고기 사진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증거 자료. 거기다가 이제 쓰시는 걸 한번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 앞에서 많이는 평등하고 밥 앞에서도 많이는 평등하다. 근데 내가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음. 그러니까 이러면 저는 막 이런 정도의 감성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많이 먹었다, 맛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그것뿐에 재미가 심심하니까. 그럼 예. 기득권층이네. 내가 더 많이 먹었으니까. 기득권층이지. 되게 책 읽는 방법이 좀 되게 꼬였는데. 아니 만약에 평등한데 내가 더 먹었잖아. 남들보다. 그러면 예. 정률하지. 예. 최순실이지. 촛불집에 갔다.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재밌네요. 이렇게 예. 표현하니까. 예, 그냥 그러니까. 고기 먹었다는 것보다 음. 뭔가 사람이 한 번 더 보게 되고 괜찮네. 맞아.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같이 뭐 어디 저랑 같이 LA 여행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뭔가 표현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다르고 그리고 옛날에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LA에서 아티스트 한 명 만난 적이 있어요. 아티스트. 예, 그때 비욘세 무슨 노래였죠? 그 노래 이름이? 비욘세 헬로. 헬로? 맞아. 헬로 그렇게 노래가 유명한 노래? 인기가 있었을 때 이제 바이올린을 키시는 분이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약간 리메이크해서 만드신 건데 앨범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리키가 그거 듣고서 너무 좋아갖고 거기 꽤 한참 동안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막 여행을 워낙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막 이것저것 이동을 해야 되는데 CD를 이제 구매할까 생각돼서 좀 10달러였던 것 같아요. 예,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꽂히면은 뭐 그런데 되게 몰입을 하고 이런 친구라서 예, 그런 면이 있는 친구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감성충입니다. 네, 그래도 감성충인데 그래서 EDM도 되게 그런 쪽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감성적인 약간 EDM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EDM에 대해서 EDM이 사실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치. 요즘에 뭐 트렌드긴 하지만 TV에는 많이 나오는데 EDM, EDM 근데 보통 박명수 같은 사람들이 그쵸, 뭐 뭔지 잘 EDM 모르지. 뭐 장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을. 예, 근데 EDM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네. 네. 일단 뭐 EDM 뭐 이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자면 뭐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이거입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감성 EDM이라고 한 거는 제가 뭐 또 감성적이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그런 EDM 종류의 노래들이 감성 EDM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사실 네. 이제 과거에 이제 막 그 과거가 아니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이제 프랑스 친구랑 알게 되면서 이제 좀 힙합 비트를 포함해서 많은 종류의 이렇게 멜로디를 조금 들어보게 됐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제 사실 뭐 저도 음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장르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뭐 덥스텝, 뭐 트랩 뭐 해서 뭐 이런 식의 그 음악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저한테 제일 잘 맞았던 거는 뭐 7스텝이라는 거였어요. 아. 근데 그 스텝이라는 게 사실 저는 왜 붙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7이라는 게 이제 또 우리 캐나다에서 뭐 칠링 이러면 네. 약간 쉰다 이런 네. 휴식을 취한다 네. 긴장을 푼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7스텝을 들으면
그 우리가 뭐 흔히 긴장 풀거나 좀 편안해지는 음악을 들을 때는 뉴에이지라던가 어떤 그런 음. 피아노 연주곡들을 많이 듣는다고 하면 네. 그거는 정말 전자 사운드를 가지고 음.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7스텝 같은 것도 있고 또 가끔은 좀 약간 사운드가 센 비트가 들어간 것도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것에서 이제 전자로 만든 사운드가 되게 이제 후벼파는 거죠. 아, 취향 저격이네. 네. 전자. 진짜 취향 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저밖에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나만 7스텝 멋있다 이런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유명하지. 감성 EDM으로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조금 됐죠. 나는 몰랐어. 나는 그 이제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중에 네. 그 치즈라고 무슨 EDM 그런 EDM에 대한 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진짜요? 정보들을 네. 거기에 이제 네. 가입을 했는데 네. 상당히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이미 듣고 있었다. 이미 그런 걸 듣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음. 근데 이제 대표적인 아티스트를 누구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 앨런 워커 앨런 워커. 와, 앨런 워커. 걔는 이제 7스텝 완전 쪽은 유명하지. 아니지만 앨런 워커는 그 유튜브 조회수가 꼭, 억대예요. 진짜요? 그치. 엄청나죠. 약간 장르를 좀 넘어섰다고 할 수 있지 요즘에는. 정말. 그거는 이제 그 EDM이라고 하면 우리 평소에 음. 클럽이나 어떤 네. 그런 데 갔을 때 막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나오는 그런 음악을 좀 떠올리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네. 또 앨런 워커라든지 네. 또 요즘 뭐 체인스모커스 아, 뭐 이런 요즘에 많이 이런 떴지. 아티스트들은 정말 그 방금 한비 씨가 말씀하신 그 장르를 뛰어넘는 정말 그분들은 진짜 장르 뛰어넘었죠. 힙합이나 아니면은 멜로디컬한 것도 많이 차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쵸.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한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추천을 해줘요. 이제 너무 막 취향적으로 나는 이미 당했으니까 얘도 들려줘야겠다고 딱 들려주면 뭐 얘는 또 뭐 삐로롱 빼로롱 하는 걸 보니까 삐로롱 빼로롱. 좀 그런 노래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 감성 EDM을 불린다는 거고 뭐 약간 그런. 근데 EDM은 진짜 이게 호불호가 좀 센 것 같아. 요즘엔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7스텝 이런 것도 저는 좀 안 맞았거든요. 저는 전자음 자체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거부감까지는 아닌데 조금 귀에 거슬리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쿠스틱한 사운드로 어떤 붐뱀 느낌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막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귀에서 약간 거슬리는 게 있더라고. 그게 사람마다 확실히 맞아. 전자음을 또 이렇게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 이건 진짜 취향인 것 같아. 저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딱 들었는데 바로 이거 뭐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막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도 되게 요즘에는 불분명해지잖아. 네. 근데 이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찾고 뭔가 가슴속에 꽂히고 이런 거 찾은 거는 진짜 이게 행운이랄까? 인생 살면서 진짜 공감합니다. 좋은 것 같아. 맞아. 이런 거 하나씩 찾아내는 게 진짜 큰 행복이거든요. 그 지금 한배 씨 말씀하신 게 딱 그 제 인스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거 네. 기대돼 이거 은근히. 다음에 또 별건 무슨 아니고 또 무슨 이 나올 사진이에요, 이 사진. 무슨 말이 나올까? 이게 저도 이제 친구랑 얘기하다 나온 에그타르트 사진이 여기 딱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한번 낭송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번 아니 근데 이거 안 돼. 기록의 낭송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제가 그럼 직접 한번 제 인스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로우가 200명도 안 되지만 제가 쓰던 글은 이거였어요. 어떤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일지라도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에그타르트를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한민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이라는 거. 이거 인스타 광고도 한번 해요. 사람들 홍보해요. 네, 맞아. 팔로우 해줘 약간 이런. 한번 해줘. 한번 끼룩입니다. 끼룩. KK. 영어로 여기까지. 팔로우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인스타 안 해서 잘 본인의 모르겠네. 그거를 많이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사실 페이스북보다는 더 침해되는 느낌이 덜하잖아요. 인스타는. 그렇죠. 그리고 에그타르트 알릴 수 있잖아. 내가 먹은 거 더. 한 명한테라도 더. 그러니까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플루언서. 그런 단어도 생겼어요. 인플루언서. 네, 인플루언서는 마케팅도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써. 화장품도 그렇게 많이 그래? 써. 그 네, 단어를 진짜. 쓰는구나.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장 보통의 존재일 뿐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 추천 EDM 관련해서 좀 추천해줄 만한 노래도 있어요? 뭐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실 만한 거? 제가 EDM 제가 말씀드린 감성 EDM 중에 네. 뭐 사실 요즘은 정말 그 앨런 워커랑 네. 체인스모커스. 그 크죠. 정말 인기가 정말 많은데 그분들 저한테 이제 삐로롱삐로롱 같은 노래만 좋아하냐 너는 이런 친구도 그인의 거는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랑 좀 더 취향이 맞는 아티스트가 있다고 하면 카이고라는 카이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같은 나이일 거예요 저희랑 그래요? 진짜? 아티스트가. 근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네 갑자기. 외국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노르웨이 좋은 친구네. 네. 노르웨이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카이고의 그 에드 시런 노래 중에 네. Shape of You? 쉐이프 오브 유 말고 I See Fir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예. 파이어. 그거를 이제 카이고가 리믹스한 버전이 또 있고 아 진짜요? 또 네. 패신저의 Let Her Go 그거를 또 그걸 했어요. 카이고가 리믹스한 버전이 그거 많이 하더라고 패신저 거는. 근데 진짜.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그 내면까지 이렇게 빠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아. 들어가지고 내한도 했어요? 내한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어. 해주지 않았을까요? 아직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제가 듣기로는 그때 우리나라에서 열린 DJ 페스티벌 월드 아, DJ 네네네. 거기도 가셨다는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그 월드페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또 EDM이고 하니까 네. 나 그럼 거기 가서 또 물고 취향 와야지 저격 제대로. 한번 당하고 네. 이제 뭐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음. 이제 거기는 정말 이제 클럽형 EDM 아 그렇구나. 빵 터지는 네. 그런 종류의 음악이 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였어요 그냥 다. 나 약간 칠한 걸 원하는데. 네. 그쵸. 그 뭐 칠한 걸 원했는데 비트 나올 때 불꽃 팍 터지고 그렇죠. 막 그치, 손 들고 그치. 약간 손 이거잖아요. 들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네. 이 드랍이라고 하나? 그게 맞아요, 막 나오다가 그때 막 앉아 있다가 네. 빵 터지니까 사람들 막 점프하고. 그때 또 희열이 저는 있긴 그냥 해. 앉아 있고 싶은데. 그러면 그 페스티벌 가면 좀 그렇지. 집에서 들어야 돼. 약간 그러네, 그런 느낌. 정말. 그때 이제 나는 이제 클럽을 가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에 연예인 붙였죠. 아 그렇구나. 진짜 흔치 않은 케이스. EDM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약간 클럽이나 이런 거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근데 이런 감성 DJ, 감성 EDM 이런 거 진짜 흔치 않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대학교 얘기 하면서 이제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취뽀. 본인에 대한 얘기. 네. 취뽀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취업 뽀개기라고 해서 취업을 예, 된 사람부터 맞아요. 취업 뽀겠다, 취뽀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둘은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안 된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된 사람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왜 우리 공신력가 비노 잘 됐어. 아, 왜 잘 그래? 됐나? 비노 열심히 하고 있어. 비노 우리 방송 때문에 또 잘 됐다고 얘기 많이 듣. 어디서 들었어? 생각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이게 취뽀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취업 준비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물으려고 섭외를 했었는데 취뽀한 얘기도 이제 덤으로 듣게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어쨌든 컨텐츠가 늘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학교에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취업 되게 혹한기라고 하잖아요. 20%가 이제 예. 취업을 못 하고 있고 그렇게 취업 비하기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 사실 극복을 하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일단 뭐 사실 그냥 좀 아직도 실감은 잘 안 납니다. 일단 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딘가 출근을 해야 되고 그 건물에 내 자리가 있고 이런 사실이 정말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정말 이거는 뭐 저한테는 뭐 정말 또 이렇게 가장 보통의 존재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특별한 그쵸. 순간이죠. 네. 어제 하루는. 특별한 순간이지 진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뭐 취업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어떤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요즘 그 취업 컨설턴트들이 하도 또 네, 많죠. 연예인들처럼 네, 유명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뭐 조 땡땡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분들 강의는 뭐 많이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이제 지방 사립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이 지방 사립대 출신인 학생들도 사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많죠.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거를 청취를 해주신다면 네네. 그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 거죠. 저랑 같은 환경에 있었던 네. 분들이니까. 네.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물론 서울권 대학을 출신이신 분들도 요즘 정말 취업이 어렵지만 그래요. 네. 근데 또 이제- 지방대만이 가진 또 예, 특수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특수한 것들이 사실 다 좀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데 좋은 거 네. 찾기 뭐 네. 네. 사실 인기가 뭐 있겠지만 그 이제 뭐 지거국이라고 하죠. 그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 뭐 충남대, 충남대, 네. 전북대 뭐 이런 그죠, 거. 그죠. 네. 전남대 뭐 이런데 네. 학교들은 네. 좀 인정을 많이 해주는데 네, 그렇죠. 네. 지방 사립대는 사실 음. 조금 학교 네임만 가지고는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아직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학교를 제가 직접 다녔고 네.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막 많은 애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자신이 그런 환경에 있어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꼭 어디 가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런 친구들 보면서 사실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1학년 때 무조건 약간 다운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1학년 때 뭐 이럴 때는 군대 가기 전에 이럴 네. 때는 정말 학교 다니기 싫고 내가 여기 다녀봤자 뭐가 뭐 없을 것 뭐가 같고. 있을까?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게 근데 너무 이제 안 좋은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 어쨌든 나는 왔고 여기서 이제 내가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나는 여기 왔는데 여기는 뭔가 비전이 없고 앞날이 전망이 밝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나는 뭐 이대로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약간 이런 삶을 지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막 학사 경고도 맞아보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제 심해로 내려가는 더 스스로 네. 안으로만 계속 파고드는 네. 거지. 네. 브론즈 1에서 브론즈 5가 되는 뭔가 비유가 적절했는데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네. 이런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집은 경기도에 있는데 학교는 또 충남도에 있으니까 네. 막 기차나 이런 걸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가야 되는 경우에는 음. 주말 같을 때 가면 또 그때 다시 내려와야 되고 근데 사실 그럴 때도 자기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그런 거를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런 기차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던가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자기 개발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 내가 음. 있으니까 안주한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시간을 자기에 맞춰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있는 상황에. 건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너무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건데 사실 근데 지방대 사립대를 다녀보면 네. 정말 그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정말 그 자기 앞날에 대해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사는 애들. 소위 말해서. 그렇죠. 막 사는 애들 그냥 굴러간 대로 살고 맨날 술 먹고 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술 먹는 거거든요 사실. 뭐 하지? 할 거 없는데 술이나 먹을까? 그래? 제가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네. 먹어도 사실 맨날 똑같은 애들이랑 먹고 그렇지. 한두 번이지 재밌는 네. 것도.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는 것 뻔하잖아. 할 게 네. 없으니까 네. 게임 PC방 당구 치고 뭐 노래방 갔다가 술 먹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심해 속으로. 그때 당시에 제 청춘은 정말 좀 안 좋은 청춘이었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시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의미 없는 시간은 없어요. 네. 누구한테나 다 똑같겠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 지방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다 그 실제로 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그 자기 분야에서 맞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예를 애들도 많아. 집이 공부를 잘하는데도 집이 근처고 뭐 이래서 다닐 애도 있고 네. 사실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특별하고 좀 뛰어난 애들이 다 있는데 네.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약간 분위기에 휘둘리는 거는 사실 네, 애들이 맞아요. 다 네. 그냥 우리 학교 뭐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다들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음. 흘러가는데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지금 뭐 취업이 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정말 뭐 3, 4학년 다닐 때는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렇다고 뭐 학점을 잘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또 이제 제 후배들이나 또 그런 지방에 다니고 있는 이제 재학생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네. 뭐 후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자신감을 좀 잃지 말고 좀 부딪히고 음.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하면 네. 좋은 그래도 결과 그 소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어디에 가더라도 어디 가서 1등하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뭐 어디 아무리 안 좋은 고등학교로 가도 거기서 전교 1등하는 정말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어딜 가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한다면 정말 얻을 수 있는 거 많고 사실 그런 건데 그 지레 겁먹고서 본인을 비관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정말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사실 맞아.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이 거기서 나는 여기서 더 노력해서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인생은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정말 쉽게 변하는 거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뭔가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약간 20살, 21살 때 대학 어떤 수능 게 있잖아요. 수능 입시 그거를 한번 봤어. 그래서 네.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뭐 인서울하고 뭐 누구는 네. 뭐 했다. 근데 그게 아까 인생 결정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 고등학교 3년, 중학교 해서 한 뭐 길게 잡아도 10년치에 대한 어떤 평가일 수 있어요. 네. 아무리 좋게 봐도. 근데 20살까지는 그렇게 살았다고 쳐. 근데 30 되면 또 그 10년이 또 있어요. 더 밀도가 높은 10년이지. 그러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내가 뭐 지방대 갔다 뭐 안 좋은 대학교 갔다 해서 그거는 고등학교 3년에 대해서 어떤 평가일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야. 그것도 좀 뭐 다르지만 관점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어떤 고등학교 때 어떤 관점일 수 있지만 25대면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고 30 되면 또 다른 경우 그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서울대 나왔다 하면 그냥 그게 하나의 계급장이랄까? 그거는 아니지. 이게 몇 년, 3년, 5년 고생해놓고선 그걸로 날로 먹으면은 그건 양아치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 평생이거든. 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그 매 순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간에 거기에서도 항상 어딜 가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맞아요. 나보다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딜 가나 있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야 돼. 계속 보면 보입니다. 맞아요. 안 보고선 뭐 맨날 PC방 가고 하니까 PC방만 보이는 거지. 내가 브론즈하고 나 언젠가 실버가 돼야지 이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정말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앞서거니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취업도 요즘 같은 때는 평생 직장 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어디를 들어가든 거기서 이제 커리어를 쌓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요즘에는 진짜 본인의 관심사가 변하든 회사가 망하든 정말 요즘에 어디가 먼저 망할지 모르고 조선업 우리나라가 그치, 엄청 이럴 줄 평생 갈 줄 몰랐어. 알았는데 이렇게 한진해운 망한 이럴 것도 줄이야. 정말 이게 뭐 예상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날에 잘 되는 게 뭐 내일 갑자기 폭삭 망해버릴 수도 있고 그게 요즘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만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기회가 많아지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런 틈새를 노린다면 물론 이건 되게 보수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사회가 평가하는 가치에서 이러한 내가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끝은 아니고 본인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제 변할 수는 있다는 거지 정말. 맞아요. 요즘에는 더 그게 심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요즘에 또 동의합니다. 그건.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뭐지? 그 학벌 뭐 그거 차별 뭐 반대 시민단체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학벌 반대? 네. 어, 그런데 맞아. 요즘에 그게 없어졌대요. 그거 해체했어. 해체했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또 워낙 취업이 다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뭐 학벌이나 이런 거 분명 남아 있긴 하지만 큰 의미 없다 이거지. 큰 의미가 많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뭐 어디 뭐 지방대 다니시거나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데보다 또 낮게 들어갔다 한다면 그런 거에 굳이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더 큰 기회를 찾아서 예, 항상 뭐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물론 해요. 뭐 로스쿨이라던가 대기업이라던가 뭐 의사라던가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없진 않아. 네. 근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많이 생겼어. 그거를 다른 걸로 커버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느냐에 따라서. 근데 뭐 이제 또 학벌 얘기가 나와서 뭐 저도 생각한 거지만 사실 이 국내에 이제 뭐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명문 대학들을 가보면 정말 내가 이 학교를 다녔어도 자부심을 느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학교가 또 뭐 물론 이제 문제가 없는 학교는 없겠지만 어디 가더라도 그만큼 이제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뭘 또 저는 제가 그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건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갑질을 하거나 뭐 나는 학연 지연 인데 뭐 이런 너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널 무시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또 그런 학교가 가지는 명문 학교가 괜히 명문 학교는 아니니까 그런 자부심은 또 그렇죠. 안 가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만약에 역사에 대해서도 네. 그렇고 학교에 대해서 전통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튼 뭐 좋지. 결론은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저의 다음 주 새로운- 월요일에 출근한다는 얘기죠. 예, 저의 새로운 목표는 네. 아까 네. 이제 한비 씨도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나의 30대를 의미 있게 그러니까 음. 그렇지만 난 합격했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월요일에 출근한다 진짜. 죄송합니다. 돈 벌러 간다. 근데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아. 어떤 분야 같은 거 공부하고 좀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았어? 아 맞아. 좀 저는 그런 거 궁금한 게 뭐예요?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음.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네.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하게 될 일도 이제 경영 지원 음. 그 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뭐 어떤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뭐 될지 어떤 걸 모르겠지만 준비했는지 같은 거? 아 어떤 걸 준비? 그냥 저는 이제 위해서. 치보를 할 때 사실 자기 소설을 정말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왜냐면 제가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학벌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제가 뭐 학점이 사실 높은 학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내가 떨어지는 부분은 내가 다른 걸로 커버를 해야겠다.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소서를 열심히 쓰기로 한 거죠. 사실 자소서는 근데 정말 많은 취준생 분들이 다 열심히 쓰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썼다는 거죠. 자소서를. 뭐 학원 다니거나 이런 거 있어요? 뭐 누구한테 아니, 첨삭을 학원을- 받는다. 첨삭은 이제 네. 처음 취준을 시작했을 때 네. 처음 넣었던 그 기업이 있는데 거기 할 때 한 번 받았었긴 했었어요. 첨삭을. 아 근데 회사에서 이제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제 학교에 학교에서? 있는 취업 그 지원관들이라고 해야 되나 컨설턴트들이 네네네. 학교에 상주를 몇 명 하고 있는데 몇 네. 분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이제 첨삭을 몇 번 받았고 네. 그 이후로는 글쎄 생각해보니까 첨삭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뭐 어쨌든 음. 이렇게 그래도 자소서가 좀 이렇게 잘 먹혀서 그러니까 아니 본인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소서 합격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서 확실히 글을 좀 쓰는 버릇이 좀 아, 있어서 그러네. 그런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 그거 않나요? 감성충이 인생을 바꿨네. EDM을 들어야 되네. 합격하려면 EDM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가슴에 꽂히는 EDM이 있으시다면 자소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저희 뭐 사이비 방송이고 저를 다 합격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장점이랄까 내가 나를 뽑은 이유 남들과 다른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솔직히 저를 왜 뽑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인사 담당자가 아닌데 네. 뭐지 근데 이거? 그냥 한 가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마를 보여주는 거 이마. 무조건 이마는 보여주는 거 왜냐면 네. 이제 어. 저가 이제 이번에 된 기업에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다른 지원자가 또 있었는데 네. 그 지원자는 이제 또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온 지원자였어요. 물론 앞머리 내렸다고 해서 이제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인상 좀 약간 좀 근데 좀 약간 이게 내성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이 좀 네. 소극적인 사람 같았어요. 아, 앞머리 내리니까. 앞머리를 이게 막 닫혀 있는 느낌. 근데 뭐 앞머리 내려도 음. 근데 뭐 요즘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앞머리 내리면 사실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델롬 내리죠. 델롬 내리 들은 정말. 얘기예요. 네. 그냥 앞머리를 그러면은 어디까지 그 정수리까지 뭐 청나라 사람들 변발하고 가? 그러면 완전 얘 완전 열려 있네. 사람 깜짝 놀라고 얘 완전 오픈 마인드네. 4차 혁명 시대에 딱 맞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청나라 가야죠. 아 근데 뭐 진짜 이제 웃기네. 예. 아무튼 그 이마가 뭐 이제 네. 사람을 비추는 거
창이다. 뭐 아무튼 이 맞아 말 맞아. 이렇게 보여주면 좀 시원한 느낌 확실히 있죠. 어렸을 리듬 때부터 칙하고.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씀했잖아 맨날 이마 까고 다녀라. 음. 맨날 그랬어. 근데 맞아, 여기서 뭐 네. 제가 이제 취준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또 하나는 네. 막 M자 이마라던가 음. 너무 이마가 넓거나 이러면 그게 이마를 딱 가까우게 되면은 아, 고집스러운 또 이미지가 또 된대요. 아 진짜. 그렇죠, 어려워. 네. 오. 이마도 그런 거 좀- 타고 나야 되네 이마도. 될 놈 되린 거죠. 그러니까 뭐로 들은 거야 이거? 들으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 농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건 없어요? 뭐 면접에서 있었던 썰이나 이런 거. 네, 이런 거 물어보았는데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답했다. 네, 이런 건 좋아하더라, 이런 건 싫어하더라. 이런 경험들에 비춰봐서 뭐 얘기할 건 없어요? 그냥 음. 면접은 정말 가장 당황하게 했던 질문 이런 거. 뭐 사실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당황을 안 한 거지. 나는 자연스럽게. 이마도 아니, 당황을 안 한 깎였다. 게 아니라 계속 당황을 했어요. 다 들어갔을 당황스러운 때부터. 질문들이어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아무튼 네. 그냥 저는 이제 면접에 대해서는 네. 딱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면접은 정말 사람이 이게 어떤 정성적인 평가잖아요. 네. 이게 뭔가 수치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요즘 뭐 큰 대기업 같은 건 또 이제 뭐 테스트지가 있다고 하지만 네. 근데 좀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면접을 많이 봐보는 게 사실 저도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정말 스크립트를 막 쓰고 달달 외우고 네. 막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잘 모르는 초짜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게. 왜냐면 조사 하나를 틀려버리면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서 딱 그대로 그러지 얘기를 해야 알겠어. 되는 거지. 네. 저는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 내용이. 너무 슬프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음. 좀 스킬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네. 키워드를 적고 뭐 네.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면접을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그냥 여러 번 해다 보니까 네. 확실히 맨 처음 면접 봤을 때보다는 편해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너무 굳어서 진짜 네. 내 목소리도 너무 안 나오고 막 이랬던 느낌이 확 났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이제 몇 번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저도 완전 공감하는데 저도 저번에 방송에서도 1화에서 가보톡 시간에 이제 저 얘기를 했었는데 1화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하셨는데 면접을 저도 좀 봐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보면은 많이 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볼수록 긴장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옛날에 잘못 말했던 약간 그런 것들이 막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생겨서 면접에 대한 약간 공포가 좀 생긴다고 할까? 아,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뭐 예, 그런 거. 오히려 그런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더 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되게 면접을 잘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더라고요. 그 면접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어제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극복하고 이번에 또 취뽀를 저도 해야 될 텐데 하실 거예요. 네 어쨌든 면접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뭐 합격한 친구들 들어보면 결국 운이다. 그 회사랑 이미지가 얼마나 맞아야 되나, 그 면접관이랑 또 얼마나 궁합이 잘 맞아야 되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네, 그런 것들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면접에 떨어지는 거에 너무 연연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떨어지셨다면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피드백 정도 하면 좋지 그거에 내가 너무 얽매여서 이거는 근데 저도 이거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말하고서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연연 안 하고 내가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만 하고 나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자세. 정신 승리의 그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리고 해요. 궁합 같은 거 중요하면 주역을 좀 독파해서 사주 관상 궁합. 그래서 거기 만약에 면접관 궁합에 나를 안 봐줘 바로 나가요 바로? 그치. 나랑 안 맞는데 들어가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네. 거 아니야. 왜 그래 하면 나 궁합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아니 궁합 얘기를 딱 해주면 와 전문 지식이 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관상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색다른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겠다. 아니 그럴 수 이런 있어. 거죠. 왜냐면 면접관들이 사람을 잘 뽑으려고 옛날 좀 고루하신 분들은 그거랑 관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관들 중에 관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관상 배틀하는 거지. 그래서 그치. 너 저 관상 이래서 안 갈 겁니다. 이러면은 자네 나에 대해서 뭘 본 건가 이러면은 그치. 저는 이걸 봤습니다. 나는 자네에서 이거를 봤네 하면서 자네 지식이 굉장히 대단하구만 하면서 진짜 당신 면접관만 되면 안 되겠나 약간 이렇게. 진짜 하나도 쓸데없는 소리네. 진짜 너무 픽션이었나? 아무데도 쓸데가 없네. 아무데도. 반대로 취준생이 네. 관상을 보고 그러니까. 딱 들어왔는데 네. 쟤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래서 안 다녀야겠다. 아니 가끔씩 일은 없겠지. 가끔씩 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데도 있대요. 옆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 이런 거 그런 물어보는 데가 데도 있대. 들었어, 나 친구한테. 옛날에 슈퍼스타K 같은 거 보면은 떨어뜨려야 되면 누굴 떨어뜨려야 되냐 약간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약간 슈퍼스타가 그런 그 것처럼.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니. 그런 것처럼 물어본다는 거야. 거기서 또 관상 얘기를 또 하는 거지. 막 저분은 관상 그치. 미간이 너무 넓고 하면서 나중에 네. 약간 그럼 넘어갔나? 뭐, 3절 간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예고가를? 어차피 그런 얘기 하고 딱 관상 얘기하다 떨어질 네. 것 같으면 네. 그냥 옆에 여자 보이면은 그냥 네. 여자 꼬시기나 하고 오는 거지. 관상 얘기 뭐 하나라도 얻어야지 뭐. 아주 자세가 아주 좋네. 그래도 한 컵 마시고 가는 거지. 제가 취업을 네. 못 해봐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합니다. 아이고 아무 말 대잔치였어 진짜. 진짜. 이게 뭐야? 5분 동안 아무 말 대잔치를 했네. 어쨌든 그러면은 끼룩 씨에 대해서 언제 이제 노하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노하우도 듣고 cheap한 얘기도 들었는데 앞으로의 그게 좀 궁금한 거 한데. 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아, 더 싶은 게 있어요? 하나 더 네. 있어. 이제 제가 사실 좀 감성적인 면이 언제 네. 이렇게 발현이 많이 되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저는 좀 기분 좋을 때 음. 많이 감성적이 되더라고 오히려 음. 기분이 좋은데 기분 막 좋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제가 뭐 어디 가서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기분 좋은 거를 네.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취업을 했을 때 내가 뭐 정말 약 20년 동안 학생으로 살았는데 내 학생 신분이 다 끝났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사람이 그 감상이 적게 되잖아요. 그 네. 20년 동안의 세월도 생각을 하게 되고 음. 근데 좀 슬플 때는 그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그런 감성적인 거를 막 생각을 막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슬플 때는 오히려 좀 이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슬프고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는 슬프면 안 돼. 나는 뭐 이걸 이겨내야 돼. 약간 이런 압박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슬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뭐 누구한테 그런 친구들이 막 예를 들어서 고민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생일이거나 네. 친구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막 길게 카톡도 보내고 막 좋은 얘기를 막 많이 써주려고 하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좀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막 그걸 제가 막 해결을 하려고 하고 막 그냥 야 그건 너가 이제 너무 그만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또 취직이 네. 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사실 근 일주일 정도는 좀 힘든 시기였어요. 많이 지쳐 있었고 정말 내가 이렇게 계속 백수 지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너무 이거를 긍정적으로만 저는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네. 잘할 수 있어. 언제 다 취직 그래도 다 돼. 요즘 뭐 자리 많은데 애들이 다 그냥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는 거고 뭐 한두 달 늦게 돼도 되긴 되겠지. 그냥 뭐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자신을 좀 속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슬픔을 억압시켜 놓고 있던 게 확 터져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그 한 일주일 전 정도에 네. 굉장히 좀 네. 막 하루가 너무 우울하고 내가 이게 몰려온 거구나. 내가 그걸 한꺼번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진짜 어떻게 면접도 다 떨어지고 뭐 이거는 나는 왜 내가 뭐 못생겼나? 왜 면접이 하나도 안 될까? 맞아. 근데 그런 건 자기형까지 막 다 생기고 이상한 데서 막 다 찾는 거지. 맞아.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딱 겪고 나니까 다시 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슬픈 거를 마주하고 나니까 맞아. 그럴 내가 때가 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자기가 뭐가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도 그걸 너무 억압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맞아요. 그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 슬플 땐 더 슬퍼해라. 슬퍼하면 아, 이제 다시 맞아. 더 이상 재기할 슬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맞아. 이게 사람이 기본적인 생각이 기원에 하는 있다면 거지 정말. 네. 계속 슬퍼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기 나중에 느끼기 맞아.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저도. 진짜 그냥 공감해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되게 그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도 있고 난 언제 이렇게 성공하지 뭐 그런 주변에서의 압박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빛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언제 이겨내고 뭐 어떤 감정을 이제 통제를 하고 나아간다면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끼룩이의 마지막 소감 한번 가보톡에 참여한 소감 듣고서 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그냥 되게 홀가분한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냥 일단 음. 사실 제가 가진 이런 이야기들을 음. 사실 뭐 얼마나 많은 분이 들어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그냥 이렇게 쏟아내봤다는 그런 게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글 쓰는 거라든지 네. 뭐 또 랩을 하는 거라든지 노래를 부른다는 게 또 우리의 감정을 다 얘기하면서 그거를 좀 풀게 되잖아요.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거를 좀 풀 수 있는 그쵸. 그런 시간이 또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말 초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아, 저희가 뭐 네. 다음에 이번에 취직하셨으니까 일하시다가 한 3개월 좀 되면은 한번 또 오세요. 그래서 신입사원 얘기하는 신입사원으로서 삶이 어떤지 그 뒷담화 좀 하고 그러면서 한번 뭐 사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려고 부른 거 같은데. 아니야. 사주세요 들켰어? 그러려고. 근데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뭐 네. 있다면 불러주시면 네. 당장 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왜냐면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제 3개월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얘기를 해주면 또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딱 사회인이 되기 직전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맞아. 하는 거니까 그 그것도 흔치 과도기에서 않아.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한 3개월 4개월 뒤에 또 얘기해 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 이런 건 저렇구나. 그런 건 저렇구나. 약간 좀 네. 성장한 느낌으로 네. 뭔가 맞아. 개인적으로 봐도 시리즈물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네. 소년 만화처럼 맞아. 성장하는 거지. 네. 1, 2년 지나면 거기에 완전히 사회 속에 찌든다고요. 그런데 3, 4개월 되면은 완전히 사회인도 아니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약간 딱 그 단면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그치. 같아서 굉장히 안 들어도 네. 아직 불만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 불만을 들으면서 좀 그게 재밌으니까 불만 얘기가 또 벌써 재밌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불만이 뭔지. 아무튼 네. 뭐 네. 그런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네. 정말 이렇게 좋은 럭셔리한 곳에서 럭셔리. 이런, 너 진짜 펜트하우스인 줄 안다니까.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네. 게 음. 면접 기회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에요. 아 정말. 아, 이러니까 이건- 합격했지. 그러니까 감성충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네. 뭐 네. 제가 이제 취직을 했고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출근하다고 하지만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음.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의 청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제 남은 또 청춘을 위해서 더 달리는 그런 음.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뭐지? 알겠습니다. 면접인가요? 저희도 끼룩 씨의 청춘도 응원하고 또 네.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청춘도 응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끼룩 씨가 이번에 노래를 하나 또 준비를 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춘과 관련해서 어떤 랩을 좀 작사를 해왔다고 하는데, 몇 마디에 불과합니다. 예, 하지만 무슨 예, 힙합 방송인 줄 알 것 같아 맨날.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힙합 노래로 가사로 이제 끝내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게 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제 그런 마지막으로 리키가 하고 싶은 말을 들으면서 저 이번 코너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유튜브나 트위터 이런 페이스북 그런 페이지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저희 뭐 이런 피드백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이번에 네이버로 블로그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런 네이버 블로그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런 지적도 해주시고 따끔한 지적도 해주시고 하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이렇게 저희 가부톡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o, 17 started from the January 1st 해는 이미 떴지 far east coast 아마 그쯤에야 축배를 들었네야 형제와 함께야 가족과 여자친구는 내 마음속에 Hold up 맥주 한 모금만 마셔봐 It's not bad this is the youth life 언제나 좋을 순 없기에 더 즐기는 거 언제나 나쁘진 않기에 또 덤비는 거 이게 인생이래 혹은 청춘이래 아픈 것까진 몰라도 그들은 불안하대 Yo welcome to Busan with 우산은 감정의 파산 좀비가 너무 많네 인생은 공기와 같대 산소만 마시는 게 아니라네 goddamn Please 잡아줘요 내가 갈 때 그대도 힘들다면 내가 먼저 갈게 Yo